최근에 아이들을 정시라든가 수시를 통해서 대학에 보낸 학부모님들은 나름대로 원서비 부담됐을 거예요. 저희 딸아이가 편입시험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누구보다도 그 원서비를 잘 알게 됐어요. 편입시험은 제한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불안하니까 보통 10개 이상, 15개 정도 아이들이 시험을 보더라고요, 학교를. 그런데 원서비가요, 한 학교마다 최하 6만 원에서 8만 원, 거의 10만 원에 이르더라고요. 10개 정도의 대학을 본다 해도 7, 80만 원? 금방 100만 원의 원서비가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저희 딸 아이가 그래도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간다고 하니까 저도 어떻게 해요? 원서비를 당연히 내줘야 되죠. 그래서 이제 저희 네덜란드에 있는 큰아이와 우연히 연락을 하게 됐어요. 큰아이에게 너가 직장 다니면 돈을 버니까 원서비를 좀 보내주면 좋겠다. 제가 이제 엄마 입장에서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큰아이가 화들짝 놀라면서 엄마, 대학을 가는데 무슨 원서비를 내요? 우리는 대학 갈 때마다 대학 한 군데마다 이렇게 원서비를 낸단다 그랬더니 엄마,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네덜란드의 사고를 가지고 네덜란드에서 자라는 우리나라들에게는 대학이 원서비를 받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네덜란드는 대학 수능시험, 대학 졸업시험을 보기 한 2달 전에 대학에다가 미리 자기가 어떤 대학을 가겠다고 하는데 네덜란드에 그 사이트가 있어요. 스투디 링크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대학에 3개 정도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스투디 링크에 회원 가입을 해요. 자기 나름대로 회원 번호가 있잖아요. 고유 번호, DGD라고 하는 그런 번호인데 그 번호를 받고 대학을 이렇게 쓰고 어떤 학과를 선택하면 그게 끝이에요. 그게 대학 원서 접수예요. 그렇게 원서 접수를 하다 보니까 우리 큰아이 입장에서는 한국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우리 큰아이 말로는 엄마, 한국은 IT 강국이잖아. 인터넷 사이트로 요즘 못하겠는 게 뭐가 있어? 대학도 인터넷에 들어가서 내가 접수하면 되는 거 아니야? 정말 아이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한국의 상황을 하나하나 설명하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제 딸아이를 대학 편입시험 본다고 그래서 어느 대학 앞을 차를 가지고 아이와 함께 갔거든요. 그날 모인 학생이요, 3,000명이 넘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그 3,000명의 원서비를 머릿속으로 휙휙 계산을 해봤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런 많은 대학들이 그런 원서비를 받아서 어떻게 하는지 좀 생각을 해보고 싶고요. 사실 우리 아들 말은 그래요. 대학이 학생을 뽑기 위해서 그 수고와 그걸 드리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아?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네덜란드는요, 대학들이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고3이 아닌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오픈닥 행사를 통해서 학생들이 대학에 와서 그 대학을 구경하고 대학의 학과의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그 대학의 관계자들이 고등학교를 직접 찾아와요. 그 대학을 홍보합니다.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대학들이 오히려 학생을 선발하고 학생을 모셔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우리 같은 경우는 대학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학생들이 그 대학을 찾아가서 해야 되고 또 학생들이 스스로 정보를 찾아내야 되고 엄청 이런 수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다가 이 원서비까지 이렇게 많이 내야 된다는 게 정말 현실적으로 이제는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물론 네덜란드처럼 국립대학이 주류를 이루는 게 아니고 국립대와 사립대가 많아요. 그렇다면 국립대는 국립대 연합, 사립대는 사립대 연합으로 얼마든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는 유명 대학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경쟁률이 센다는 걸 다 알고 있을 거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대학 경쟁률이 지금보다는 낮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학생 수가 지금 급격히 감소하고 있잖아요. 대학들이 이제는 이름이 유명한 대학이 아니라 네덜란드에서 바라는 대학처럼 어떤 학과가 유명한 대학이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학과의 특성을 살리고 다른 학과가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좋은 점들을 강구함으로 인해서 그 학과의 학생들이 올 수 있게 하는 그 대학의 경쟁률로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네덜란드는 같은 의대라 하더라도요, 다 달라요. 어떤 의대는 암 전문이에요. 또 어떤 의대는 의대 공부를 하는데 상담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환자의 처우를 생각하는 대학 의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사실 학생들이 탈락해버리면 그 원서비는 정말 어떻게 보면 학생 입장에서는 완전 손해잖아요.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현재 원서비에서 탈락한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는 저는 돌려주는 것도 맞다고 생각해요. 한 번쯤 이제는 이런 거품은 걷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덜란드처럼 어떤 스투디 링크 같은 어떤 링크 사이트를 만들어서 국립대는 국립대도로 사립대는 사립대도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학생들이 원서비까지 이 부담을 가져야 하는지 이제는 한 번쯤은 우리도 생각해 볼 단계가 됐다고 봐요. 저희 큰아이가 말한 IT 강국의 장점이 저는 있어야 되고 학생들이 그 원서비까지 부담을 가지면서 대학을 정말 가야 하는지 저도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면요. 저도 제 아이 때문에 100만 원 이상의 원서비가 지금 제가 썼어요. 이 네덜란드 교육을 알리는 입장에서 이 대학 원서비 언제까지 이대로 내야 할 것인가 한 번쯤은 이 학부모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고 대학 당국이나 국가에서도
저도 이 부분은 정말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서 네덜란드 원섭이 없는 네덜란드 대학 입시를 한 번쯤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엄마들하고 학부모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제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대신에 어떤 면에서는 좀 그 제한을 해주는 것도 필요하죠. 우리는 지금 현재 너무 많은 곳들을 지원을 하는 것도 사실 학생도 힘들고 여러 가지 대학 당국도 힘들다고 생각해요. 네덜란드는 3개밖에 지원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뭐 의예과나 이런 추첨이나 학생들을 자량으로 선발하는 그런 학교의 경우는 예를 들면 1개 과만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재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한 번쯤 이제 대학 원섭이 이대로 좋은지 생각해 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강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